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최근 차량 유지비가 치솟자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택하기 시작하고 점심 메뉴도 하루가 다르게 값이 뛰자 런치와 인플레이션이 결합한 런치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시카고를 비롯한 대도시 직장인들이 점심으로 즐겨 먹는 샐러드와 빵 세트, 이전 $15 이하 메뉴를 찾기 힘들 뿐더러 커피와 아이스크림 값도 올랐습니다. 식당에서 줘야 하는 팁도 10에서 15%는 눈치가 보여 20%는 건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시카고의 한인 요식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몰튼그로브에 거주하는 김 씨 부부도 가게 일을 마치고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2인분 찌개에 생선류를 오더했는데 팁까지 포함하면 $100는 좋게 넘게 나왔다며 외식도 하기 힘들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미 언론은 런치플레이션이 점심은 물론 출근용 의류와 신발, 교육비, 사교비, 차량 유지비 등 각종 비용의 상승 추세를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는 미 평균 유가가 갤런당 $4.67로 사상 최고치라며 LA에서는 갤런당 $8가 넘은 곳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면 출근을 지시한 회사의 직원들은 연판장까지 돌리며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임직원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 외곽 서버브로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대면 출근을 최소화할 원격 근무를 구체화하는 지혜를 짜내고 있는 중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FDA가 접종을 인가하게 되면 5세 미만의 아동들은 빠르면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회의를 통해 화이자와 모더나로부터의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코디네이터인 애쉬 샤 박사는 신청이 승인되는 대로 접종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많은 가정들은 수개월에 걸쳐 미뤄져 온 백신 접종으로 인해 불평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주 내로 아동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예약이 시행될 것이라며 이를 무척 기다리는 부모가 있는 반면 현재 5세 이상의 아동들의 백신 접종률이 크게 진전하지 못하고 있듯이 5세 미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은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5세에서 11세까지 아동 중 약 30%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의 실업률은 낮은 대신 재고용에 어려움이 있어 실직 기간이 타인종에 비해 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아시안 아메리칸의 실직 기간 평균은 21.9주였습니다. 아시안 남성의 경우 26.1주였는데 이는 백인 14.3주, 히스패닉 14.5주, 그리고 흑인계 17.7주보다는 훨씬 긴 것입니다. 아시안들의 실업률은 지난 4월 3.1%로 나타나 전국의 실업률 3.6%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직을 하게 되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리턴하는 시간이 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여러 이유를 짚었는데 아시안 중 많은 수가 미국 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는 점도 주요 요인이 되며 미국이 아닌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대학을 나온 경우에도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를 이끌며 월가의 왕으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CEO가 경제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다이먼 CEO는 뉴욕의 금융 컨퍼런스에서 난 경제에 먹구름이 꼈다고 말한 바 있으나 그 말을 바꾸겠다. 그건 허리케인이라고 말했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다이먼은 JP모건 체이스 투자자 행사에서 향후 경제에 대한 우려를 먹구름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런 발언은 페이팔의 CEO 댄 슐먼이 세계경제 포럼에서 코멘트를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는 급등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팬데믹 기간 동안 저축된 세이빙을 소비하려고 쇼핑을 늘리는 고소비 추세가 맞물려 올해 안에는 서민들의 저축해놓은 구자 밸런스가 거의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슐먼은 따라서 저축구자의 소진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비가 이미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중산층의 소비 행태에도 곧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미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인 저축률의 경우 14년 만에 가장 낮은 4.4%를 기록했습니다.
이 저축률 수치는 작년 12월에 비해서는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며 1년 전에 비해서는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낙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낙태권을 지지하는 여론이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가 2일 나왔습니다. 갤럽이 지난달 성인 1,00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낙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던 1995년의 5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갤럽은 1996년 이후 낙태에 대한 찬성 응답은 45에서 50% 사이를 오갔다면서 낙태 반대는 전체의 39%로 이 역시 1996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한 뒤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연방 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낙태에 대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심사하며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불리는 1973년 연방 대법원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이전에는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 보장의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었는데 이 상황이 뒤바뀌는 분위기가 조성됐었습니다. 골프 홀인원 소식입니다. 지난 31일 올드 오처드 골프클럽에서 라운딩을 한 강곤영 씨가 홀인원의 행운을 차지했습니다. 17번 125야드 홀에서 8번 아이언으로 친 공이 홀컵에 빨려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올드 오처드 골프장 라운딩에는 윤금희, 이은순, 김은자 씨가 동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독기 성금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 노인센터에서 우크라이나 독기 성금으로 4,054달러의 체크를 한국일보에 보내왔습니다. 노인센터의 김선구, 배용락, 윤기철 씨는 성금을 본부에 기탁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이여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히 극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82,896명, 신규 사망자 수는 216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7.2%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6,399명, 신규 사망자 수는 1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9%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